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에 치러질 대표적으로는 서울, 부산이죠. 재보선 경선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재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죠.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출범하면서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인선 과정에서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그리고 앞으로 재보궐선거 전망 이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애초에요 이 유일호 전 부총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내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제 김상훈 위원장 체제로 바꿨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경위는 제가 따로 듣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조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달라는 의지가 있었고, 네. 또 서울, 부산과 별도의 좀 연고를 갖지 않는 위원장이 선거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시각에서는 이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조호영 원내대표 간에 좀 불협화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 제안을 받고 바로 조호영 의원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호영 의원이 아마 이제 인사가 저로 결정된 내용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더 명망 있는 분을 준비위원장으로 모시면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선의 룰을 정하는 위원회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애초에는요, 선거 대책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경선준비위원회라면 아까 말씀하신 경선 룰 같은 걸 정하는 조금 하는 활동 범위가 좁혀진 거 아니냐?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마 로드맵상으로 보면 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의 방식과 룰을 정하고 후속적으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대책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역할을 나누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정교하게 로드맵을 수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위원을 사퇴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후보로. 그리고 이제 김선동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또 이 서울시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는데 일단 사퇴를 안 했어요. 근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데 나갈 사람들은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여의도 연구원장과 사무총장은 사실상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 경선준비위원회는 또 룰을 정하는 심판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수로 뛰실 분이 심판단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들께서도 그렇게 자각을 하실 거고 지상욱 원장은 그런 취지에서 당의 부담을 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용퇴를 하신 거고 만약 김선동 총장이 또 본인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의사가 명백하다면 아마 제가 아는 김선동 총장은 본인께서 그런 좀 용퇴를 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에 대한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과 좀 그런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동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계속 그 준비위원을 한다는 뜻은 선거에 안 나가는 거다 이렇게 유권자들은 바라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룰을 정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선수로 뛰실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용퇴를 하실 테고
계속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본인들이 영향을 보태주신다면 네. 후보로 나설 뜻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망 얘기하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가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리고 상임위 다 포기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전략이다 등등등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 약간 최근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준비 만들어진 과정도 물론 이제 지금 위원장님은 그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재보궐 못하고 이게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섣부른 얘기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경래 진행자께서 또 당에 좀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진행하시는 거예요? 뉴스가 약간 갈등을 주로 보는 측면이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큰 방향을 잡고 또 노선을 수정하고 또 다시 국민들의 좀 호응을 받기 위한 중도 끌어안기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파 보수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고 같은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색깔의 보수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내년 4월까지 역할을 맡겨놨으니까 그분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분께서 가는 큰 방향에 좀 호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 위원장께서도 크고 작은 좀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또 혹시 수정할 게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경선준비위원장 중책을 마치셨는데 내년 재보궐선거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대선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또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입에 올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이 재보궐선거가 시정을 팽개치고 성추문이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메꾸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현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 것인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인지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좀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심판의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한테는 이제 당장 떨어진 게 룰을 어떻게 정할까 이게 이제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제 경선은 선거인단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한 반반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반반 50% 50%. 근데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어쨌든 그런 오디션 방식 100% 도입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어떤 전략이나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50대 50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당원들께서 행사하시던 그 투표권이 완전히 제한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또 조영 대표가 제안한 미스터 트롯은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아요. 다만 이제 그분들 중에 그 서울시나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가진 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론조사나 투표 정도 가지고 후보를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생각들을 읽어보고 또
과연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그런 절차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뭐 이런 방식을 원용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예, 뭐 그런 부분도 장점을 좀 흡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검증이라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떤 후보는 사실 검증이라는 게 좀 네거티브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 뭐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구체적인 어떤 게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 현재 당헌 당규에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분이라든지 또 본인의 처신이 좀 파렴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분들은 아마 좀 그 여과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검증은 그 이 검증은 사실상 그 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사고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의지, 각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좀 정치적인 요인은 좀 배제하더라도 과연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이 됐든 뭐 검증이 됐든 뭐 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거는 사람이잖아요. 인물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하는 사람 혹은 뭐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쟁력이 있느냐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드러나 있는 인물 부재로만 보면 뭐 민주당도 사정없이 달 겁니다만은 그 지금 수면 밑에서 또 출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내 자강 차원에서 당내에서 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밖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라면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분들도 같은 경쟁 라인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쥐를 잡는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을 분주히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 영입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좀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의 그 속마음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좀 결례일 것 같아서 좀 말을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는 결과적으로 그 다음 대선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는 힘을 좀 같이 합쳐야 될 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잠재적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높여주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서울시장 쪽에 뭐 당장 같이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다른 후보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같이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안철수 대표에서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시기가 중요할 테고 아마 또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 그런 의사표시가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있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존중해드리는 그런 과정과 방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좀 그 민주당보다는 좀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이 보면은 그죠? 야당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스케줄상으로 보면 언제쯤이면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대략적인 윤곽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스케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경선준비위원회가 아마 11월 중순까지 해서 룰을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룰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텐데 네. 12월 말 또는 1월 달쯤에는 양지역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군들이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은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원으로 보면은 그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당원뿐만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네. 그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참 입에 올리기는 민망합니다만은 성추문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시정을 팽개치고 가버리셨어요. 예. 그 빈자를 지금 이제 임자를 찾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 검도를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 선관위 추산으로 한 858억의 막대한 선거 비용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은 인식을 해야 될 테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 같은 것도 좀 정체 상태입니다.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물난 얘기는 아까도 잠깐 짚었었는데 이번 선거에 어떤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오고 분석을 좀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 결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네. 여론조사 방식, 특히 여론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을 추출하는 데는 편향된 방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혹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새는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 좀 오른쪽 날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판단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선거 아마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 국내 분위기를 보면 더욱 공정하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내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닌가 또 살림살이가 더욱 좀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한쪽 날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돈 전 의원하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다 진다. 재보궐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뭐 그분도 해안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분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